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개천에서 용재난다를 구독한 구독자 10,000명일 때부터 봤었는데 어느덧 21만 명까지 구독자가 늘어나셨더군요.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소장님의 소탈한 모습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한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9살, 7살 이렇게 딸 둘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주 이뻐 죽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힘이 납니다. 물론 소장님은 공감하지 못하시겠지요. 아직 미혼이시니 화이팅입니다. 아니, 사연은 좋게 시작을 했는데 왜 사연이 미혼이시니 화이팅입니다로 끝나지? 안티인가? 여튼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가끔 소장님께서 만약 애를 키우게 된다면 어릴 때부터 주식을 가르칠 거라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는 농담 전지셨겠거니 했는데 곱씹어보니 주식을 통해서 경제관념, 투자관념, 더 나아가 사회적 메커니즘을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는 공부법으로 소액으로나마 주식을 시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 10년, 20년 뒤를 보고 주식을 선물한다는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합니다. 소장님에게 만약 자녀분이 생긴다면 어떻게 주식 투자를 가르쳐 주실 건지, 그리고 만약 물려주시고 싶은 주식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물려주고 싶은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애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녀가 있다. 근데 이 자녀에게 10년, 20년 뒤를 보고 주식을 하겠다. 아니지. 10년, 20년 주식을 물려줄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뭘 물려줘야 돼? 돈? 아니, 돈의 가치는, 자, 너한테 예를 들어서 100억을 현금으로 준다 그래. 그게 가치가 있을까? 그걸 네 자손 2대, 3대, 4대, 5대까지 물려준다는데 가치가 있을까? 가치가 없지. 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물가가 다른데. 지금의 100억? 과연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지금의 100억의 가치를 그만큼 유지를 하고 있을까? 절대 아니겠지.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야지. 그러면 돈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 주식? 10년, 20년 뒤 주식? 당장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게 주식인데, 오늘 당장 10분 뒤에, 20분 뒤에도 어떻게 오를지 모르는 주식인데 10년, 20년 뒤를 보고 주식을 베팅을 해줘? 아니지. 땅을 사줘야지. 땅과 부동산과 땅과 아파트를 사줘야지. 아니, 솔직히 냉정하게 그거야. 내 자식들에게 20년 뒤에 물려줄 거면 나는 주식 절대 안 물려줘. 특히나 이 대한민국 이 주식을 물려준다고? 이 나라 주식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야.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10년, 20년 뒤를 보고 주식을 물려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아파트를 물려주세요. 돈을 모아서. 그나마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냉정하게 따지면.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 한 반에 몇 명 있는 줄 알아? 60명이었어. 근데 그것도 사람 수가 너무 많아갖고 오전, 오후로 나눴단 말이야.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한 학급에서 오전반, 오후반이 두 학급이 공부를 하는 거야. 사물을 하나 갖고 둘이 쓰는 거고. 그렇게 많은 학생 수가 지금은 한 반에 몇 명이야? 20명이지. 자, 그래서 아파트 값 떨어졌어? 네 말대로 논리라 그런다면 아파트 값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왜 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거야? 사람 수가 줄어들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내가 자식들한테 주식을 물려주라는 거는 물려주라는 개념이 아니야. 주식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돈의 규모의 차이지. 너 당장 주식은 할 수 있지. 부동산 할 수 있어? 금액이 없잖아. 부동산은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대출이 들어가고 금리가 높은 상황에 살 수가 없지만 주식은 내가 가진 소액으로나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평범한 우리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자. 부동산을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많겠어? 일반 투자자들처럼 주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어? 당연히 주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 내가 말하는 장기적으로 주식을 한다는 거는 일반 투자자들의 관점에 의해서인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런 말 안 해도 알아서 부동산 다 해. 가진 게 부족하고 가진 게 돈의 양이 한정적이고 한 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재테크를 이루려고 한다 그런다면 은행 적금보다 주식이 낫다는 거지. 이해가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지금 1억 원어치 살 수 있어? 1억 원 있는 사람은 살 수 있겠지만 보통 1억 원 한 번에 못 사. 그러면 1억 원을 내가 한 번에 못 사지만 이번 달에 100만 원, 다음 달에 100만 원, 또 다음 달에 50만 원, 이거를 자식 이름으로 해갖고 애가 태어났는데 20년 뒤에 대학교 갈 생각한다 그런다면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낫지 않겠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내가 생각하는 주식 장기 투자의 개념은 그러한 개념이지, 자식들에게 2대, 3대 뭐 계속 물려줄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절대 주식 추천 안 하지.
하지. 우리나라 주식을 왜 해? 당연히 무조건 땅과 부동산이지. 이해 가지. 물려주고 싶다는 개념으로 간다 그런다면 주식은 물려주시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북한이라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위에 남아있는 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살아남은 종목들이 퍼센테이지가 5%도 안 돼요. 5%도 안 돼. 그때 상장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회사들이. 근데 그 5%의 확률을 뚫고 20년, 30년을 보유한다? 아니지. 그나마 이름 있는 삼성전자나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모아가라는 거지. 이거를 넘어간다는 건 안 돼.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지. 거기는 워낙 역사와 규모가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 코카콜라 이런 거 봐봐. 몇십 센트 했던 게 몇백 달러인데 지금은. 안 그래? 그렇죠. 미국 기업은 좀 우리랑 환경이 달라요. 거기는 세계 제1위의 투자 환경을 갖고 있는 동네고 우리는 위아래 치여서 사는 동네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물려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주식을 또 고른다 그런다면 차라리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을 고르는 게 나아요. 미국 주식을 차라리 보유하는 게 나아.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지구의 최강자 기업 있잖아. 지구의 최강자 기업. 지구상에 있는 최강의 기업. 그래. 알파벳. 구글과 유튜브로 전 세계를 잡아먹고 있는 알파벳 같은 거. 그런 거나. 미국이야 눈으로 돌리면 할 게 진짜 많지. 미국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은 아직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자식한테 장기 투자를 가르쳐 주지 않지. 단기 매매 위주로 공부를 가르쳐 주겠지. 단기 매매는 그냥 기업 보는 거나 살살 알려주고 내가 이제 주로 스킬을 가르쳐 줄 거는 단기 매매 스킬들을 많이 가르쳐 주겠지. 아직 뭐 결혼을 안 해서 모르겠다만 애기가 나오면 숫자를 깨우치기 시작할 때부터 컴퓨터 노트북 사주고 스킬을 가르쳐 주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인 거 화학수도 가르쳐야지. 뭐 이평선부터 시작해서 일봉, 두봉, 월봉. 결국은 지금 아빠가 하는 거 눈에 보면 눈에 익을 수밖에 없어. 아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하면서 하나하나씩 가르쳐주면 매매하는 거 가르쳐주게 되면 내가 한 중학교 때쯤 되게 되면 아빠 오늘 한 10만 원 벌었어. 용돈이나 해.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꼭 주식을 해서 돈을 번다는 목적보다도 주식을 하게 되면 경제관념이 확실히 깨요. 우리가 경제라는 게 이렇게 부각되는 시점이 얼마 됐을 것 같아? 얼마 안 됐어. 경제라는 거는 경제학자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었고 경제라는 거는 소위 이쪽 분야의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거를 배운 사람들의 전문적인 학문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규모가 아니잖아. 우리 어렸을 때는 암기 위주의 학습. 누가 암기를 더 많이 하느냐. 응용력, 창조력, 창의력 이런 것보다는 암기력이 더 중요시되는 세대였었지.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근데 요즘 애들 과연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 몇 명이나 하고 싶어 할 것 같아? 없어. 지금은 암기력이 우선시되는 세대가 아니라 창의력과 이런 것들이 더 되는 세대야. 왜? 그만큼 직업의 종류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유튜브잖아. 그만큼 많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야.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돈으로 간단 말이야. 유튜버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 물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바탕에는 근간에는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 돈은 그냥 거저 떨어지나? 아니지. 경제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떨어지는 건데 그리고 요즘 뭐 주식이니 코인이니 재테크니 안 하는 젊은 친구들이 어디 있나? 다들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에 대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 경제에 대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놓게 되면 많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주식을 가르쳐 주는 것도 매매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주식 잘하면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는 안 해도 되거든. 그냥 자기 혼자 개인 매매해갖고 돈 벌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내 아이가 세상을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좀 더 경제적인 시각으로 보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가르쳐 주는 거지. 일단 주식을 가르쳐 주는 거는 일단 책부터 많이 읽혀야 돼요. 기본적으로 경제 상식부터 많이 읽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장에 또 보이게 되고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르쳐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꿈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결혼을 아직 안 하고 언제 결혼해서 애기 놓을지. 아하, 이게 또 사연이 암울해지네. 주식은 그래. 주식도 어느 정도 재능이 있어야 돼. 내가 봤을 때 타고난 감각이 있어야 돼. 주식에 100% 데이터로만 승부는 하진 않잖아. 감이라는 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감이란 부분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 감이라는 것도 개인 매매나 할 때나 가능한 좀 이야기이긴 한데 시스템 매매를 하는 월가의 트레이더들이나 뭐 증권사에 대해 전문 프로 트레이더들은 감이 완전히 제공이 안 돼.
완전히 기계로 매매. 땅 매수 가격에서 3% 남은 수익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하고 팔고, 더 가든 말든 필요 없어. 완전 기계야, 기계. 그냥 정형화된 트레이드 북에 의해 지침서가 있어. 그 지침서에 의해서 그냥 딱 거기에 맞춰서. 왜냐면 그 지침서대로 안 하게 되면 룰 위반이거든. 그걸로 만약에 지침대로 했는데 손실 나는 거는 책임 묻지 않아. 지침대로 하지 않고 손실을 내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감정이란 부분도, 감이란 부분도 결국 개인 트레이더에 의해서 한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감도 중요하지. 그래서 재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자식 대학교 갈 때까지만 해준다는 거야. 이거 뭐 평생 뭐 죽고 살게 되고,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돼야지. 물려줄 거야 2대, 3대, 4대, 5대? 아니라는 거지. 그냥 내가 자식을 낳았어. 20년 뒤에 얘가 대학교를 들어가. 그러면 20년 동안 얘한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잖아. 그러면 삼성전자 한 달에 꼬박꼬박씩 모아가는 거야. 삼성전자를 당장 오늘 내일 뭐 20억 원어치 사서 20억 동안 갖고 있다가 자식한테 물려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20억 원이 어디 있어 일반 투자자들이. 20년에 걸쳐서 당장 내가 내일 20억은 못 만들지만 20년에 걸쳐서 20억은 만들 수가 있거든. 천천히 모으면, 일이 잘 풀리고 하면.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다는 게 문제이지만 어찌됐건 가능한 일이긴 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학생 들어가는 이제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이제 20년을 보고 한다는 거지. 세대를 걸쳐서 물려주려면, 재산을 증식하려면 부동산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땅과 아파트를 사야지. 강남에, 강남 불패. 오케이. 몰라, 나도 당장 하루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 뭔 20년을 내다보냐. 야, 말이 좋아. 20년, 이제 삼성전자 20년 동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데 아무도 못 갖고 있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다. 내가 삼성전자 꾸준히 모아가다가 삼성전자에서 30% 수익이 나서 안 팔 것 같아? 100% 팔아. 1년 안에 30%가 올라간다, 팔아. 5년 안에 30%가 올라간다, 5년 안에 팔겠지. 근데 10년, 20년을 어떻게 내다보고 갖고 가냐.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가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2차전지를 방금 샀다 그래서 그게 뭐 10년, 20년을 어떻게 들고 가. 수익 나면 팔아야지, 당연히. 그걸 20년을 뭐하러 듣고 있냐. 수익 나면 팔아야지.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것도 맞춰서 가야지. 오케이. 당장 한 잡도 모르는 게 주식인데 10년, 20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이 믿는 걸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끔 재테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알려주세요. 소액으로나마 한 10만원, 20만원 통장에 넣어주고 자녀분들한테 한번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어린 친구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너가 마시고 있는 코카콜라가 이게 이 주식이야. 야, 너가 맨날 이용하는 카카오 게임 여기 있잖아. 하나하나씩 그렇게 실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하면 애들도 되게 흥미를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잘 해보시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사연 시청은 아래에 남겨주세요.